이제 저희가 급기야 미스터리라는 제목까지 붙이게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요, 우리가 보통 발급받는 뇌종양 진단서 대신에 이것저것 적혀있지 않은 입원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경심 소환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경심에 대한 소환조사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6회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아직 확인하지는 못해봤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마 수사팀은 제가 한번 알고 여쭤볼게요.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피의자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 정보가 빠진 입원 증명서 얘기입니다. 그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 증명 자료를 요청을 하신 거죠? 통상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그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마 그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관행으로. 네. 예, 먼저 세부적인 얘기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표창장도 그렇고 인턴 증명서도 그렇고 뭐 진단서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내면 되는데 왜 계속 소모적으로 진실 게임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틀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이다라는 얘기를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게 15일인가 그럴까 한 2, 3일 됐거든요. 정말 뇌경색이 심하고 정말 뇌종양이 심해서 당장 수술을 요하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라는 상황이라면 검찰이 불구속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 그렇게 봐요. 당장 급성 뇌경색 수술해야 되고 뇌종양이 단순 종양이 아니라 악성이어가지고 암 수술해야 되고 뇌암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수술해야죠. 그럼 영장 못 치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치든 안 치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선 검찰이 알 수가 없으니 변호인 측이 정확한 진단서, 아까 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그 다음에 MRA 필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찰이 보고 정말 아프구나, 정말 당장 수술 받아야 되구나, 우리 이제 영장 치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변호인은 왜 안 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보세요. 어제 이제 입원 증명서 냈다는 거예요. 그죠? 발행 의사 성명 없고, 의사 면허번호 없고, 의료기관 직인 없고, 예. 진료과는 정형외과. 저기에 대한 변호인 측 반응은 일단 정형외과로 입원을 한 거다. 정형외과 질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의료기관을 적으면 여러 개 알려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적었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검찰이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풀합니까? 정경심 교수 서울대학병원 입원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못하죠. 검찰을 못 믿는다는 겁니까? 그건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납득이 안 가고, 지금 보시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의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위에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얘기도 있고요. 저희는 뇌종양, 뇌경색은 다루지 않는 건 당연히 신경외과 과목이에요.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얘기 보면 종합병원에서 진단 받았다는 얘기 하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종합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 내면 돼요. 진단 받았으면 진단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합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4대 종합병원에서, 자, 환자 정경심은 뇌경색, 뇌종양입니다. 뭐 수술을 요합니다. 수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 받았으면 진단서요. 제가 알기로 4, 5만 원 내면 떼줍니다, 바로. 그럼 내일이라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란이 없어지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모적인 얘기를 하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있으면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아침 10시에 갖다 내세요. 그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수진 부장 네. 의혹 취재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요. 검사가 이름과 주소를 물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게 건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중시하는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6차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에요.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1단계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인이나 정경심 교수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과 미술관을 함께 갔던 주진우 전 기자라는 주진우 씨가 뇌종양 그리고 또 뭐 뇌경색 이런 질환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진단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어떤 와병, 질환 이런 걸 고소할 때는 진단서를 내야 되고요. 이 진단서에는 진료 과목, 발행의사 성명, 면허 번호, 의료기관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의사도 사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 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정형외과에서도 뇌질환과 관련한 어떤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사진 촬영 같은 게 가능한가 이것 때문에 병상 20여 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뇌종양, 뇌경색은 정형외과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질환이다. 그리고 뇌 MRI,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사진은 정형외과에서는 판독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비 처리가 다 되는 보험. 보험에서도 뇌종양, 뇌경색 이런 질환은 진단서 원본과 그리고 입퇴원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관련해서 조 전 장관도 또 입장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조국 전 장관 언론과의 어떤 문자나 전화 인터뷰 통해서 이 입원 증명서가 가짜면 범죄이다.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명과 병원명이 유출되면서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입원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검찰에 원본을 제출한다 해서 검찰이 그 원본에 적혀있는 병원 내용을 언론에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그동안 제출하는 게 당연한 관행인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핵심 부분 특히나 의사의 이름까지도 또 인증번호 이런 부분까지도 다 누락을 시켜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검찰과 해당 부분 입원 증명서를 내는 걸 협의했다는 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대답인데요. 검찰은 정작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소한 증명서 때문에 자꾸 진실 게임이 벌어져야 되는지 처음부터 그냥 진단서 원본 내면 지금 또 문제가 입원 증명서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입원 증명서가 아니라 뇌경색과 뇌종양에 대한 진단서 원본을 내면 그냥 끝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증명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오늘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다음에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인사청문회 통과는 자신하시는지. 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15일 날 인턴십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때 떼준 적이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정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끊어주나요?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재진의 접근까지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수진 부장 네. 국감장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 얘기는 뭐 전혀 없다. 본인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안 했는데 이쯤 되면 좀 속 시원히 아무리 수사 상황이라도 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인섭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중대한 관련자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기록이 지금 위조됐다는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인권법센터 원장이 바로 한인섭 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참여연대 출신,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든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뭐가 좌지우지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그런 전력으로 볼 때면 진실을 밝혀줘야죠. 왜 저렇게 침묵하고 감싸고만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증명서 미스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다른 오늘 있었던 국감장으로 가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